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애써 일해도 빚만 늘어난다는데요. 소상공인 연합회 차남수 본부장 그리고 박진중 기자와 함께 이 얘기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박 기자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만나고 왔죠? 현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3%? 4%? 그 정도에서 다 움직였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만 봐도 7%까지는 올라갔으니까요. 2배 이상은 올라갔다라고 봐야죠. 식재료비가 30%여야 되는데 지금은 식재료비가 40% 들어가요. 그러니까 계속 부담은 저희한테만 오는 거죠. 체감상 한 30-40% 정도가 줄지 않았을까. 혹시 인상을 해야 하나 네. 이런 고민을 좀 하시지는 않았나요? 고민은 늘 합니다. 최근에 농수산물 많이 오르니까. 박 기자, 이 짧은 인터뷰만 들어봐도 어려움이 느껴지거든요. 현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제가 현장에 나가서 만나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그 공통된 의견은 더 이상 버틸 힘은 없다였습니다. 일을 할수록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장사가 그만큼 안 된다는 소리인데요.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출구가 없다며 생활비조차 없어가지고 은행 대출로 근근히 버티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마저도 사정이 안 되는 분들은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본부장, 이게 최근에 보면요. 그만턴 PC방 어디 갔나 할 정도로 많이 사라졌고요. 치킨집도 많이 안 보여요. 1년 사이에 자영업자가 13만 명 넘게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어렵지만 특히 어떤 분야가 좀 어렵습니까? 최근에 가장 어려운 직종은 전부 다 어렵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요즘에 그나마 난 거는 커피숍 있지 않습니까? 커피숍은 지금 기후 열대야가 진행되다 보니까 커피숍은 좀 됩니다, 솔직히. 하지만 그 외 모든 업종들이 어려운데 그중에서 한식하는데 양식, 호프집, 제과점, 패스트푸드, 치킨 이 모든 것들은요 서울시 상권 서비스 시스템에서 나왔지만 커피숍을 제외하고 6개 업종은 지금 다 어렵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그러니까 문화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12시 그때까지도 밤 문화가 있었죠, 대한민국에. 근데 지금 10시만 돼도 9시만 돼도 모든 것이 다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어려운데도 호프집도 많이 어렵고 노래방, 그다음에 PC방 이런 데들이 대부분 지금 다 어려운 시기에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어려운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설상가상으로 최근 TMF 사태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들 피해가 적지 않다. 저희도 얘기를 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때문에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앵커께서도 여행 가거나 이럴 때 플랫폼 이용해서 예약하시거나 많이 하실 하죠. 텐데요. 예. 많은 분들 그런 플랫폼 이용해서 예약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그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건데요. 보통 카드 배출 수수료가 2% 미만인 걸 감안하면 플랫폼 수수료는 10%가량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인터넷에 잘 보이는 곳에 이제 광고까지 하게 되면 매출의 30% 정도는 플랫폼이 떼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그 광고나 플랫폼 영업을 안 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인데 직원 임금에 각종 공과금 등도 올라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업주들은 한 달에 최저임금 수준도 못 벌어간다는 그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또 최근 TMF 사태로 플랫폼에 이제 돈을 떼인 피해자까지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맞죠? 그다음에 전기료, 가스료, 수수료 다 올라가 버렸잖아요. 이 플랫폼 업자들이 수수료를 급격하게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남는 거는 또 다 수수료예요. 광고료하고. 광고료하고 수수료하고 이게 더 모든 거를 그 사람들한테 이제 뺏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더 버틸 수가 없는 거고. 근데요, 본부장님, 이게 어렵다 하루 이틀 아닙니다. 근데 요즘 더 어렵다, 계속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어렵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그리고 2023년도까지는 장사가 안 된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와도 구매를 안 한다. 근데 최근에는 지금은 무슨 말씀을 하냐? 아예 아무도 안 들어온다. 소비자들이 아예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수 절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수 절벽이 된 이유가 뭐냐? 네. 고물가. 사실 실질 소득은 줄어들었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소비 여력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소상공인들은 무언가를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근데 매입을 하려면 물가가 올라갔으니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금리도 올라가지, 물가도 올라갔지, 그럼 대출에 대해서 원금도 상환해야 하지, 그리고 임대료도 올라가지. 어쩔 수 없이 힘든 상황을 감내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네. 그래서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무너지기 일부 직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어렵다라는 말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예, 예. 지금 이제 출구가 없다 이런 말씀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댈 곳이 은행밖에 없잖아요. 돈을 맞습니다. 빌리러 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입니까? 대출 규모 사상 최대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이제 대출 추이를 좀 살펴봤는데요. 금융기관에서 받은 그 대출 규모가 올해 2분기 누적으로 1,119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90일 이상 이자도 못 내고 원금도 못 갚는 그런 연체자들이 13만 5천 명으로 불과 1년 전보다 4만 2천 명이 더 늘었습니다. 이런 연체자 중 절반 정도가 50대, 60대였습니다. 근데 본부장님 정부가요 네. 지원책 계속 내놓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하겠다 이런 대책 나왔어요. 네네네. 어떻습니까? 사실 소상공인들에게 느낄 때는 대책의 실효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체감이 깊어야 돼요. 예전에 한 번 얘기한 게 전기세 같은 거 옛날에 3천만 원 매출,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갔다가 이제 1억 400까지 올라갔습니다. 처음부터 전기세 지원해주면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들어서 1억 4천이나 6천만 원 이상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민생은 결국 골목골목에 다니는 장사하시는 그 소리를 직접 들어야 하는데 이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밖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를 듣지 않은 그런 정책들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느낄 때 네네네. 체감 효과는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정책들을 내기는 하는데 그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이들이 진짜 뭘 원하는가? 아 금리? 아 그러면 이 전 대안 대출도 당연히 필요하긴 하지만 네. 더 중요한 거는 이들이 원금을 상환을 같이 하게 되거든요. 지금 그러면 원금 상환율을 조금 줄여주는가? 이러면 원금을 100만 원 내는 거를 50만 원씩만 내게 해라. 그러면 이자도 옛날에는 0.5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0.5 아니었습니까? 1%대의 기준금리가 네. 지금 3.5라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기준금리의 부분에 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때만큼으로 정책금리로 지금 5%대, 7%대 하거든요. 그거를 2.5에서 3%. 왜? 기준금리는 3.5지만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 어려우니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이자 비용을 이렇게 지원해주겠다. 네. 이런 방식의 와 닿는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대책을 내놓고 있는 부분은 감사하지만 네네네.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된다. 네, 그런 이렇게 부분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자영업자가 폐업을 해요? 그럼 네. 다른 일자리 구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폐업을 하고 구직 시장으로 좀 뛰어들까 했더니 네. 그마저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수 부진의 고용 시장이 둔화되면서 자신이 일하던 분야로 경력을 이어가고 싶어도 직장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겁니다. 여기다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그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에 취직하기도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 본부장님, 우리 자영업자들 네. 경제의 버팀목인데 지금 붕괴 위기다. 그렇습니다. 이제 끝까지 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국회에 자주 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정치권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좀 해줘야 실질적으로 이런 걸 좀 해줘야 도움이 된다. 어떤 게 가장 필요합니까?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거는 꼭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소비가 일단 일어나야 하지 않냐. 그러려면 카드 공제율을 일단은 정통시장은 40에서 80%까지 올렸는데 소상공인들은 아직도 카드 공제율이 15%입니다. 이거를 정통시장에 준하는
비슷하게라도 해줘라. 그래야지 소비자들이 국민이 소상공인 업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할 거 아니냐. 그 대신 여기 단순히 공제율만 높여서는 안 된다. 한도도 기존에 200, 300이 있던 거를 한 500, 그 이상으로 해줘라. 한도율을 높여놔야 공제율에 맞는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 얘기는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뭐 다른 것도 바라시는 건 없습니까? 아, 사실은 너무 네, 많습니다. 너무 근데 많으실 것 같아요. 너무 많지만 네. 뭐 제가 여기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예, 그렇습니다. 소비가 일어나야 된다. 아까 아예 오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셨잖아요. 일단 그 문제부터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하고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